개가 어느 날 귀여운 개를 만났어요. 그대로 저질러 버렸어요. 이게 죄일까요? 히카리시 모자 살해 사건. 1999년 4월 14일 오후 야마구치현 히카리시의 아파트에서 믿을 수 없는 흉악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당시 18세의 소년 오츠키 타카유키. 오츠키는 미인인 아줌마와 강제로라도 하고 싶다 라는 동기로 배관공으로 위장해 여러 아파트를 방문하며 상대를 물색했다. 목표로 한 여성을 발견하자 방에 침입했다. 피해자는 모토무라 야요이 씨와 생후 11개월 된 장녀 유우카 양이었다. 오츠키가 덮치자 야요이 씨가 격렬히 저항했기 때문에 오츠키는 야요이 씨의 목을 조르며 생명을 빼앗았다. 그 후 오츠키는 야요이 씨의 시체를 강간했다. 더욱이 울부짖는 유우카 양을 바닥에 내리쳐 목을 조르며 생명을 빼앗았다. 범행 후 오츠키는 현금 약 300엔과 상품권이 든 지갑을 빼앗아 도주했다. 사건 발생 4일 후인 4월 18일 오츠키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재판에서 오츠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엄마를 만나고 싶었어요. 살려내려고 했어요. 등으로 주장했다. 또한 구류 중 친구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부적절했다며 검찰 측에서 반성의 정이 보이지 않는 증거로 제출했다. 그 편지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무기징역은 거의 확정, 7년 정도면 지상에 싹을 틔울 수 있다. 두 번째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다. 검찰은 오츠키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지만 검찰 측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2006년 2심인 히로시마 고등법원에 심리 재개를 명령했다. 파기환송심에서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2008년 4월 22일 오츠키에게 사형 판결을 선고했다. 변호인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2년 2월 20일 상고를 기각하여 사형이 확정되었다. 범행 당시 18세였던 오츠키의 사형을 둘러싸고 소년법 적용 연령 인하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사건 발생 후 25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오츠키는 43세다.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고 사형이 확정된 채로 현재도 히로시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사건의 발생 1999년 4월 14일 오츠키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세였다. 오츠키는 같은 해 4월 1일부터 지역 배관공사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했지만 4월 9일과 13일은 결근하고 친구 집이나 게임센터에서 놀았다. 사건 당일인 4월 14일도 결근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일단 집에 돌아온 후 다시 외출했다. 오후 2시경 오츠키는 미인인 아줌마와 강제로라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품었다. 오츠키가 눈여겨본 것은 자신이 살고 있던 단지 내 아파트였다. 오츠키는 배관공을 가장하여 여러 동의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고 하수도 검사하러 왔습니다 등으로 말을 걸며 젊은 주부를 물색했다.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츠키는 정말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자신감을 키워갔다. 오후 2시 20분경 오츠키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배수검사를 가장하여 방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오츠키는 주부인 모토무라 야요이 씨를 젊고 예쁜 여성이다 라고 생각했다. 강제로라도 하고 싶다 라는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상황을 살피던 오츠키는 야요이 씨의 뒤에서 덮쳤다. 야요이 씨를 뒤로 넘어뜨리고 올라타 강간하려 했지만 큰 소리로 격렬히 저항하자 오츠키는 야요이 씨의 목을 조르며 목숨을 빼앗았다. 범행 후 오츠키는 야요이 씨의 시체를 강간했다. 범행 중 야요이 씨의 장녀 유우카 양이 계속 크게 울자 오츠키는 범행 말각을 두려워해 유우카 양의 목에 줄을 감아 세게 당겨 목숨을 빼앗았다. 더욱이 범행 발각을 늦추기 위해 오츠키는 유우카 양의 시체를 벽장 선반에 숨기고 야요이 씨의 시체를 벽장 안에 숨겼다. 오츠키는 증거인멸을 위해 자신의 지문이 묻은 곳에 세정제 스프레이를 뿌리고
지문이 묻은 스프레이와 펜치를 가져갔다. 그 후 오츠키는 야요이 씨의 지갑에서 현금 약 300엔과 약 6,000엔 상당의 상품권을 훔쳤다. 그 상품권으로 오츠키는 카드게임이나 과자를 구입하고 친구 집에서 놀았다고 한다. 사건 발각과 체포. 사건이 발각된 것은 피해자의 남편인 모토무라 히로시 씨가 귀가한 후였다. 현관에 들어선 히로시 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벽장 안에 야요이 씨의 시체를 발견하고 110번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벽장 선반에서 유유카 양의 시체를 발견했다. 사건은 1999년 4월 14일 오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감식 조사를 통해 범인의 DNA가 채취되었지만 해당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지문에서 오츠키가 부상하여 행방을 쫓았다. 오츠키는 사건 후 친구 집에 잠복해 있었지만 경찰에 의해 잠복 장소가 특정되었다. 4월 18일 오츠키의 잠복 장소에 들어간 수사관이 오츠키를 발견했다. 오츠키는 도주를 시도했지만 붙잡혀 제압되었다. 재판 경위. 조사에 대해 오츠키는 틀림없습니다 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오츠키는 목적을 인생 첫 성경험을 하고 싶어서 등으로 진술했다. 조사에 대해 오츠키는 흥분했었다 등으로 동기를 말하고 반성의 말을 했다. 오츠키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반성의 말도 작은 목소리였다고 한다. 오츠키는 경찰서에 신병이 구속된 후 야마구치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5월 8일 검찰은 형사처분 상당이라는 의견을 붙여 오츠키를 야마구치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가정법원에서의 심판 결과 6월 4일 오츠키는 형사재판에 회부되었다. 6월 11일 오츠키는 야마구치 지방법원에서 살인, 강간치사,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1999년 8월 11일 야마구치 지방법원에서 오츠키 다카유키의 첫 공판이 열렸고 오츠키는 기소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해 12월 22일의 논고 구형 공판에서 검찰은 극형도 어쩔 수 없다며 오츠키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00년 3월 22일 야마구치 지방법원은 오츠키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하여 즉시 항소했다. 같은 해 9월 7일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오츠키가 구류 중 친구에게 쓴 편지 내용이 부적절하며 반성의 정이 보이지 않는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 측은 원 판결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 등으로 주장하며 다시 사형 적용을 요구했다. 변호 측은 원 판결의 상해치사죄 성립을 주장하는 등 사형 회피를 호소했다. 2002년 1월 15일에 제12회 공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루어져 항소심이 결심되었다. 3월 14일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으로 한 1심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피고인의 갱생 가능성이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3월 27일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 이유에 대해 검찰 측은 원 판결에는 판례 위반이나 헌법 위반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12월 6일 대법원 제3소 법정은 상고심의 변론 기일을 다음 해인 2006년 3월 14일로 지정했다. 2006년 3월 14일 상고심 변론에서 변호 측의 야스다 요시히로 변호사 등 2명이 불참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출두 명령을 내렸다. 4월 18일 대법원에서 2차 변론이 열렸다. 검찰 측은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 측은 살인이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사형은 부당하다며 파기를 요구했다. 6월 20일 대법원 제3소 법정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를 차완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차완송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범행의 죄질, 동기, 양상, 결과는 매우 중대하고 범정은 극히 악질적이라며 사회적 영향도 막대하고 유족의 처벌 감정도 준열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 판결의 사형을 회피한 판단은 단락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렇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히로시마 고등법원으로 차완송되었다. 판결 2007년 5월 24일 대법원으로부터의 차완송심이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검찰 측은 전번의 무기징역 판결은 부당하다. 어떻게든 사형을 이라고 호소했다. 변호 측은 살인 의도는 없었고 상해치사죄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형 회피를 요구했다. 6월 26일부터 3일간의 심리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졌다. 오츠키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성을 구하는 마음에서의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7월 24일부터의 공판에서는 변호 측의 정신감정에서 오츠키는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미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9월 18일부터의 공판에서는 유족의 의견 진술이 이루어졌고 모토무라 히로시 씨는 극형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 측의 농구 구형은 10월 18일에 이루어졌고 검사는 잔인하고 냉혹한 범행, 반성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변호 측은 살인 의도가 없었고 강간 목적의 범행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사형 회피를 요구했다. 12월 4일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사형 판결을 선고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장은 강도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 계획적 범행으로 강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철저히 이기적이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사형은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다. 변호 측은 즉시 상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변론이 열렸다. 하지만 2012년 2월 20일 대법원 제1소법정은 상고를 기각했다. 사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범행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다. 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유족의 준열한 처벌 감정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도 제시되었다. 미야가와 미스하루 재판관은 나이에 비해 정신적으로 어린 것은 참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사형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공판 중 오츠키의 언행 1심 공판에서 오츠키는 기소 내용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을 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돌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강간 목적이 아니라 다정하게 대해주길 바라는 응석의 마음으로 안겼다. 유아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목에 나비매듭을 한 것뿐이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 유아를 벽장에 넣은 것은 도라에몽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목숨을 빼앗은 후 행위를 한 것은 소설 마계전생의 부활의 의식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1심에서 말하지 않았던 이러한 변명에 대해 오츠키는 살리려고 했다고 말하면 바보 취급당할 것 같아서 등으로 설명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더욱 기묘한 진술이 이어졌다. 우선 현장 아파트를 방문한 이유를 엄마를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닌 것에 대해서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막대기로 가슴과 배를 때린 것에 대해서는 엄마를 깨우려고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등으로 말했다. 오츠키는 공판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엄마! 라고 외치는 등 기이한 언행을 반복했다. 대법원 판결 후 오츠키는 변호단을 통해 엄마를 찾는 마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 나름의 속죄였다 라는 수기를 공표했다. 또한 엄마가 착하게 잘했구나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도 적고 있었다. 이러한 언행의 이상성에서 오츠키의 정신 감정에서는 유아성이 있다,
사물의 선악 판단을 적절히 할 수 없다 등으로 지적되었다. 검찰 측은 이를 변명을 위한 방편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장도 불합리한 변명이라며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츠키의 편지. 오츠키는 야마구치 지방법원에서의 1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이 난 후 구류 중 알게 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편지는 친구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가 그 친구에게 편지를 요구하러 찾아갔다. 친구 자신도 집행유예 중이어서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한다. 편지에는 오츠키의 반성의 말이 쓰여 있었다. 그 외에도 TV 게임이나 만화 이야기 등 편지의 대부분은 둘의 하찮은 내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중에는 걔가 어느 날 귀여운 개를 만났다. 그대로 해버렸어. 이게 죄일까요? 하지만 이제 이겼다. 끝까지 웃는 게 악한 거야. 요즘 세상은. 야쿠자는 얼굴로 도망치고 바보는 정신병으로 도망치고 나는 환경 탓으로 도망치는 거야. 등 불경스러운 내용도 쓰여 있었다. 누가 용서하고 누가 나를 재판하는가. 그런 인물은 이 세상에 없다. 피해자분들 얘기죠? 알고 있습니다. 조심성 없이 행동했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등 재판이나 피해자 유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은 이 편지를 오츠키에게 반성의 정이 보이지 않는 증거로 2심인 히로시마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오츠키는 경솔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걱정하는 친구를 웃기려고 쓴 편지로 공개될 줄은 몰랐다. 고 변명했다. 변호사도 내용에는 언급하지 않고 검찰의 증거 제출은 헌법 44조가 정한 서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기각되는 결과가 되었다. 언론도 이 편지를 다루어 오츠키는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편지의 일부분인 경솔한 내용이 거론된 것으로 인해 사형 판결이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남겨진 모토무라 히로시 씨. 모토무라 히로시 씨는 사건 당시 24세로 피해자 야요이 씨의 남편이자 유유카 양의 아버지였다. 히로시 씨는 신인철 히카리 제철소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범인의 아버지와 같은 직장이었다. 사건 후 히로시 씨는 독신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받고 히로시 씨는 사법부에 절망했다. 가해자를 출소시켜 내 손으로 목숨을 빼앗고 싶다. 고 말했다. 2심에서도 무기징역 판결이 선고되자 히로시 씨는 재판관은 우리 유족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 사형이 되지 않아 아쉽지만 재판관을 탓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대법원에 검찰 측이 상고했을 때 담당 검사는 눈물을 흘리며 히로시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대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앞으로의 기준이 되어버린다. 상사가 반대해도 나는 항소하겠다. 100번 져도 101번째를 할 것이다. 모토무라 씨, 함께 사법을 바꿉시다. 이때 히로시 씨는 처음으로 사명이라는 말을 의식했다고 한다. 단순한 자신의 응보 감정이 아니라 사법과 사회를 위해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호소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히로시 씨는 참혹한 사건의 그늘에서 유족으로서 다양한 고뇌에 직면했다. 때때로 자신도 목숨을 끊자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도 히로시 씨는 앞을 보고 살아갈 결심을 했다. 범죄 피해자 모임 활동에 힘을 쏟고 강연 등에서 유족의 입장에서 사건의 비참함과 사법의 문제점을 계속 호소했다. 그 활동이 결실을 맺어 범죄 피해자 등 기본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파기환송심에서 2심 사형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히로시 씨는 원통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싸워왔다. 이제 나도 앞을 보고 살아갈 수 있다. 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후에 회견에서 히로시 씨는 기쁨도 증오도 없다. 그저 엄숙히 받아들인다. 앞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고 싶다. 고 말했다. 현재 히로시 씨는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래도 기일에는 반드시 무덤을 찾아가서 아내와 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오츠키 다카유키의 성장 배경. 오츠키 다카유키는 1981년 3월 16일 야마구치현 히카리시에서 태어났다. 본래 이름은 후쿠다 다카유키로 사형 판결 후 양자 입양으로 오츠키 성이 되었다. 부모는 중매 결혼을 했지만 결혼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강제로 해 오츠키를 임신했다. 아버지는 일상적으로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어린 오츠키가 어머니를 감싸면 아버지는 오츠키에게도 용서 없이 폭력을 가했다. 오츠키가 초등학생이 되자 아버지의 가정 내 폭력은 더욱 심해졌다. 바다에서 보트에서 밀쳐졌다. 발을 잡혀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참혹한 학대가 계속되었다. 오츠키가 중학생일 때 어머니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 차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게다가 시신을 발견한 아버지는 오츠키를 불러 어머니의 시신을 내리라고 시켰다. 더욱이 실금한 어머니의 시신을 닦게 하는 등 현장 청소까지 시켰다. 지금까지 지옥 같은 비참한 날들 속에서도 어머니가 있게 견뎌왔다는 오츠키. 정신적 지주였던 어머니의 자살로 인해 크게 균형을 잃은 것으로 여겨진다. 사건으로 오츠키가 체포된 후 소년 감별소의 감별에서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마음의 지주를 잃은 상태라고 평가되었고 정신연령이 12세에 멈춰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는 어머니가 자살했을 때의 오츠키의 나이와 일치한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낀 충격으로 정서면의 성장이 멈춰버린 것이 아닐까라고도 지적되고 있다. 아버지는 그 후 젊은 필리핀 여성과 재혼했다. 오츠키가 고등학생일 때 의붓 어머니와의 사이에 이복 동생이 태어났다. 사건 당시 오츠키는 아버지, 할머니, 2살 아래 동생, 이복 동생, 의붓 어머니의 6인 가족이었다. 오츠키의 가족. 오츠키의 아버지는 아들의 흉악한 행위의 원인을 만든 존재로 주목받고 있다. 아버지는 피해자 유족인 모토무라 히로시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건 전부터 모토무라 부부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한다. 동료의 아내에 대해 귀엽다, 뇌 취향이다 등으로 발언했다. 심지어 폭행하고 싶다 라고도 말했다고 오츠키는 진술하고 있다. 아버지의 이러한 발언을 들으면서 오츠키도 피해자 야요이 씨에 대한 왜곡된 욕망을 품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또한 아버지는 오츠키의 친어머니에 대해서도 결혼 전부터 폭력을 휘둘렀다. 어머니가 오츠키를 임신한 것도 아버지가 강제로 한 것이 원인이었다. 아버지는 급여의 대부분을 집에 넣지 않고 술과 도박에 탕진했다. 돈이 부족하면 어머니의 친정에 찾아가 계속 돈을 요구했다. 어머니는 일상적으로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했지만 오츠키가 중학생일 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때 아버지는 중학생인 오츠키를 불러 어머니의 시신 처리를 돕게 하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했다. 아버지는 모토무라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후 직장에 있기 힘들어져 퇴직을 강요받았다. 그 후에도 전직을 반복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 후 2006년 아버지는 방송국 인터뷰에 응해 오츠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들이 한 일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나는 그런 주의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기회가 주어졌다면 사과했을지도 모르지만 자극을 주고 싶지 않다. 더욱이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나쁜 것은 주변 어른들이다. 등 뻔뻔스러운 목숨을 보이기도 했다. 아버지의 이러한 언행은 오츠키의 갱생을 바라는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7년 만에 아버지가 오츠키와 면회했을 때는 많이 변했더라. 예전부터 저랬다면 사건도 일으키지 않았겠지. 집안일은 아빠에게 맡겨두라고 말해두었습니다. 등 마치 남의 일인 것 같은 태도였다. 피해자의 일보다 자신의 생활이 아들 때문에 바뀐 것을 한탄하던 아버지는
아들이 사형이 될 수 있는 때에 피해자의 일 따위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마음이 없는가? 죄를 저지른 아들만 나쁜 것인가? 다른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발언했다. 오츠키가 참혹한 사건을 일으킨 최대의 원인은 이 아버지였던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되고 있다. 오츠키 다카유키의 현재 2012년 3월 대법원은 오츠키 다카유키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이 확정되었다. 오츠키는 그 후 사형제도 반대 단체에 의해 양자 입양되어 후쿠다 다카유키에서 오츠키 다카유키로 이름이 바뀌었다. 사형 확정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2024년 시점에도 오츠키에 대한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43세가 된 오츠키는 히로시마 구치소에 수감되어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다. 옥중에서는 열심히 하는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경을 애독하고 있다고 한다. 오츠키는 재심 청구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1차 재심 청구는 2015년 10월에, 2차 재심 청구는 2022년 3월에 모두 각하되었다. 2023년 12월 대법원은 2차 재심 청구의 특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심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원은 새로운 증거의 명확한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으로 지적했다. 변호단은 범행 당시 뇌에 이상이 있었을 의심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완전 책임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23년 4월 변호단은 재심 청구 기각에 불복하여 히로시마 고등법원에 이 일을 제기했지만 그것도 기각되었다. 오츠키의 변호단은 현재도 재심 청구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옥중의 오츠키는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의 명복을 계속 빌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몇 번 수기를 발표했는데 거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말을 반복해서 적고 있다. 2024년 6월 현재 오츠키 다카유키는 여전히 히로시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사형 집행 일정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